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끔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알소프트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주가 흐름이. 근데 결국에 이 주가 조정이 쭉 나오면서 지지부진, 결국 재차 이 박스권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알소프트의 24년도 1분기 실적을 좀 근거로 해서 이 재택근무 테마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바로 이 출산율, 요게 좀 될 수 있는데 참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뭐 집값도 오르고 막 물가도 오르고 막 이러는 바람에 뭐 결혼도 하면서 원래 출생도 하고 이런 뭐 신혼부부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좀 이 출산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정말 뭐 갖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어떠한 한 가지 요소가 이 출산율을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요 문제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근데 그렇지만 뭐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지금 이제 저희 아이가 태어난 지 아직 100일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와이프와 같이 아이 4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여러분들 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뭐 부자여서 막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저도 그렇고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아이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이렇게 좀 4명을 낳자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요. 어찌되었건 이 사담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알소프트의 24년도 1분기 실적을 좀 근거 삼아서 이 재택근무 테마 미래에 대해서 좀 주요한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24년도 알소프트 1분기 실적을 한번 좀 보시면요, 이 영업수익이 여러분들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이 단위가 원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은 약 101억 원 정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시면 약 5억 8,600이니까 한 6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약 10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게 23년도 1분기 실적이거든요, 여러분. 요거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에 이때가 96억이었고 영업이익이 2억 5,700이니까 약 3억 정도,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약 11억 정도였는데 뭐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뭐 거의 뭐 비슷하니까 이 부분 패스하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 5억 원 정도 이렇게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3억 원 정도 이렇게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를 했을 때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우리 알소프트 별도 실적입니다. 보시면 매출액은 85억 7,800이니까 약 86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여러분 1억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직전 전년 동기죠, 23년도 1분기에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영업이익은 매출액은 81억 원, 그리고 이때 당시는 영업이익 3억 원, 3억 7천이니까 한 4억 원 정도 적자를 발생했는데 매출액은 증가시키고 영업이익은 이 적자폭을 개선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표를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알소프트 밑에 있는 종속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일본 쪽에 하나 있고요, 중국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중국 쪽이죠. 그리고 여기 일본 쪽인데 이 일본 쪽과 중국 쪽에서 어느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이 연결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반영이 됐나, 요거를 지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요쪽 이 일본 쪽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액 61억 원 정도, 왜냐면 단위가 1,000원이죠. 그래서 61억 원 정도 매출액 발생했고요. 이 당기순이익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한 7억 9천 정도, 총 포괄손익이 한 5억 원 정도 발생이 되면서 결과론적으로 자, 다시 봤을 때 이때 이 별도에서는 적자였죠. 근데 연결 기준으로 결과론적으로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된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중국에 있는 종속회사보다 일본에 있는 종속회사의 매출, 이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 알소프트의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좀 박스권 횡보를 했던 구간에 또 그대로 들어와서 요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왜 실적이 꽤나 괜찮게 나왔는데 왜 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한번 좀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이 일본 쪽 종속 기업이 실적을 좀 잘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알서포트는 여러분들 이 원격 제어 솔루션을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재택근무 테마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택근무는 여러분 당연히 출산율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 건 2023년도까지의 이 일본의 결혼수, 그리고 사망자 수, 그리고 출생아 수 지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결혼하는 커플은 줄어들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신생아 또한 줄어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포인트가 이렇게 올라가 줘야, 요 두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 줘야 재택근무를 필요로 하는 이런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고, 그게 곧 우리 알서포트의 매출에 반영이 되면서 좋은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출산율과 이 결혼, 이 커플이 너무나 좀 좋지 못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요거 우리나라 똑같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 알서포트가 국내 시장과 더불어서 요 일본 쪽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 불구하고, 국내나 일본이나 이 결혼 커플과 출생아 출생률 요거 자체가 지금 바닥을 꽂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지금 이제 알서포트의 미래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좋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고 주가는 계속 이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좀 이해하시기 쉽게끔 표로 정리를 해서 보시면요, 출생아 수 보시면 2022년도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4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망자 수는 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연적인 인구 변화표 보시면은 인구가 이렇게 2022년도에는 한 78만 분 돌아가셨는데 23년도에 한 83만 분 돌아가신 게 아니죠. 이 인구의 변화죠. 결국에 이렇게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망자 수만큼 출생자 수가 받쳐줘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이 자연적인 인구 변화가 이렇게 발생된 거고요. 결혼 커플 수도 보시면 22년도 51만 9천 커플에서 48만 9천 커플로 거의 3만 커플. 그러면 요거 명수로 환산하면 곱하기 해서 6만 명이죠. 6만 명. 그리고 이혼 수는 또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 거 아닙니다. 이거 일본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내 시장과 일본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우리 알서포트의 좀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미래 가치성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자, 이렇게 좀 해석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다시 이렇게 좀 차트로 넘어와서 한번 좀 보시면, 너무 과거 차트까지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어쨌든 이때를 기점으로 다시 이 박스권으로 회귀를 해준 다음에 요 구간 저점, 이 박스권 하단 부분 저점 다지고 나서부터는 좀 미약하게나마 상승해주는 모습 그려주었어요. 근데 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었던 11선 이탈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거래량이 6만 2천 주밖에 안 되면 그냥 뭐 거래량이 말라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뭐 이 수급의 분석 같은 거 여러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할 이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자면, 일단은 요 구간이죠.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지지를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주가 레벨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한들 요 바닥 구간이죠. 박스권 바닥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우선은 이게 가장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저항 구간이 이 11선과 21선이 지금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두 번째로 요쪽 11선과 21선 근처에서 저항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요 구간 뚫고 올라가 주는지, 요게 이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